소개할 스토리는 50만 팔로워 국민 며느리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시어머니 학대와 10억 원 횡령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아입니다. 올해 55살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입니다. 가족법 전문입니다. 노인 학대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특별합니다. 제 은사님이 피해자였으니까요. 은사님 이름은 김한숙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사회학을 가르치셨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 서셨습니다. 저는 은사님의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수업을 들었습니다. 은사님은 제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은사님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백도윤 45살입니다. 대기업 임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도윤 씨가 재혼했습니다. 새 부인 이름은 김유민이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했습니다. SNS에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팔로워가 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며느리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님께 좋은 며느리가 생겼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일부 완벽한 가면. 5년 전 도윤 씨와 유민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여의도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유민 씨는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빛났습니다. 미소가 완벽했습니다. 저도 축하하러 갔습니다. 은사님께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진아야 고맙구나. 며느리분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착한 아이야. 은사님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유민 씨도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유민이에요. SNS 하시면 팔로우 해주세요. 아, 네. 유민 씨는 밝았습니다.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소가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도윤 씨 가족은 여의도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150평이라고 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홈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님도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가끔 은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며느리가 잘해줘? 그럼. 아주 잘해줘. 다행이네요. 하지만 은사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사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주말은 안 돼. 왜요? 유민이가 바쁘대. 그럼 평일은요? 평일도 어려워. 교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 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만나기를 거부하실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유민 씨 SNS를 봤습니다. 팔로워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들, 화려한 음식 사진, 명품 가방들, 해외여행 사진들, 그리고
은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국민 며느리의 효도 일상. 시어머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효녀세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은사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미소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은사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멍이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멍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은사님께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민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뵈러 왔어요. 아, 지금은 좀.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계세요? 계시긴 한데 지금 주무세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그럼 제가 간호사인데 봐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민 씨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은사님 목소리였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유민 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유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은사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사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랐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은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교수님, 저예요. 진아예요. 은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저예요, 진아요. 제자 진아. 진아? 네, 교수님. 은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진아야. 무슨 일이에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때 유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나가주세요. 뭐 하신 거예요? 교수님 상태가 왜 이래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세요. 치매? 네. 3년 전부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리고 은사님 손목을 봤습니다.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새 멍, 오래된 멍. 이 멍은 뭐예요? 넘어지셨어요. 치매라서 자주 넘어지세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그건 교수님 제자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민 씨가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부 깨진 거울의 방.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사님의 흐릿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와줘.
진아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들, 약물 투여 사례들, 그리고 재산 횡령 사례들.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사님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저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도 걱정이에요. 내일 점심에 만나요. 다음 날 저는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안 좋아요.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나요? 3년 전부터요. 갑자기 심해졌어요. 갑자기요? 네. 유민이랑 결혼하고 1년 후부터요.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병원은 다니세요? 네. 유민이가 모시고 다녀요. 어느 병원인가요? 강남의 한 신경과요. 혹시 처방받은 약 있으세요? 있어요. 치매약이라고 들었어요. 약 이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유민이가 다 관리해요. 저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윤 씨, 혹시 어머님 재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유민이요. 제가 바빠서 맡겼어요. 도윤 씨는 순진했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은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민 씨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교수님 뵈러 왔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라이브 방송? 네. SNS 라이브요. 저는 핸드폰으로 유민 씨 SNS에 접속했습니다. 정말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거실이 나왔습니다. 유민 씨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 야경 정말 예쁘죠? 여의도 불빛이 한눈에 들어와요. 시어머님요? 어머님은 지금 깊이 주무세요. 저희 엄마 정말 편하게 모시고 있죠. 국민 며느리라는 해시태그에 감사해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효녀 인정. 저도 저런 며느리 되고 싶어요. 유유. 시어머니 진짜 복 받으셨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게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은사님이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이 베란다에 쓰러져 계세요. 네. 유민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란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열었습니다. 은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은사님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담요로 덮어드렸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여의도. 유민 씨가 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은사님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유민 씨도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유민 씨를 봤습니다. 유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란다에 계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치매라서. 치매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떡해요? 제가 잠깐 방송하느라. 방송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유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학대라고. 은사님은 3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은사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치매가 심한가요? 글쎄요. 치매라기보다는 뭔가요? 약물 과다 복용 같아 보이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 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건가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약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유민 씨가 은사님께 약물을 과다 투여했던 겁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즉시 도윤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 씨, 바로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산부 아들의 각성. 도윤 씨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앉으세요. 저는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은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 소견, 베란다 감금 사진, SNS 라이브 방송 캡처, 그리고 재산 이동 내역. 이게 뭐예요? 어머님 계좌에서 3년 동안 1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0억? 네. 모두 유민 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민 씨 SNS였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두 은사님 돈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민이가. 도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알아야죠. 당신 어머니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민이를 믿었어요. 어머니 잘 모신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고 확인은 안 했죠?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지금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뭘 해야 하죠? 첫째, 어머님을 유민 씨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겠습니다. 둘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증거요? 집 안 CCTV 영상입니다. CCTV? 네. 스마트홈이라면 모든 게 기록돼 있을 겁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민 씨는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는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3년치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최근 한 달 영상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유민 씨가 은사님께 우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드리기 전에 흰 알약을 넣었습니다. 여러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휘저었습니다.
도윤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은사님이 거실을 걷고 계셨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유민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었습니다. 은사님이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민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또 넘어지셨어요. 유유치매가 심해지시나 봐요. 댓글들. 힘내세요. 정말 효녀세요. 도윤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세 번째 영상.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유민 씨가 은사님을 베란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에 있게 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경 보세요. 베란다에서는 은사님이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울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 유민 씨가 은사님 방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장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는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도윤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민 씨를 집에서 내보내세요. 어떻게 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부 베란다의 증인.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소녀 서윤이었습니다. 6살 아이였습니다. 도윤 씨의 딸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돼서 도윤 씨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베란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엄마가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서윤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추워요. 저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 그림 언제 본 거야? 겨울에요. 할머니가 베란다에 있었어? 네. 추웠어요. 엄마는 뭐 했어? 휴대폰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와드리지 않았어? 안 도와줬어요.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불쌍해요. 저는 서윤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 도와드릴 거야. 정말이요? 응. 약속할게. 서윤이의 증언과 그림.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동 심리 전문가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윤이와 상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서윤이와 몇 차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동이 목격한 노인 학대 정황이 명확함.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필요. 가해자로부터 아동과 피해자 격리 필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부 몰락하는 여왕. 일주일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민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 유민 씨가 당황했습니다. 김유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노인 학대,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유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은사님도 함께였습니다. 은사님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한 후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유민 씨가 저희를 봤습니다. 당신들. 도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10억 원은 당신의 자유 7년과 맞바뀔 거야. 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김한숙 선생님을 약물로 무력화하고 학대했습니다. 베란다에 가뒀고 추위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유민 씨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 아니라 정의예요. 경찰관들이 유민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국민 며느리인데 50만 팔로워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났습니다. 국민 며느리 김유민, 시어머니 학대 혐의로 구속. 10억 원 횡령, 약물 투여, 베란다 감금. SNS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충격이다. 믿을 수 없어. SNS는 다 거짓이었네. 불쌍한 시어머니. 유민 씨 SNS는 폐쇄됐습니다. 50만 팔로워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육부 재판장의 판결.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유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민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한숙 씨를 3년간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판단력을 흐렸고 베란다에 감금하여 생명을 위협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사기 범죄입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해자의 제자이자 이번 사건의 대리인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사님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상함, 손목의 멍, 베란다 감금, CCTV 영상, 재산 횡령 증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 무관심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 씨가 울었습니다. 은사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말씀도 또렷하셨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매일 많은 양을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은사님이 우셨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의 그림과 증언이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그림을 봤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SNS에 중독됐습니다. 팔로워들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유민 씨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70세 노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습니다. 그런 약자를 3년간 학대하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쾅! 법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유민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유민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7부 새로운 시작. 판결 후 저는 은사님과 함께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였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은사님이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야 집 같네. 교수님,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다, 진아야. 천만에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괜찮아.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알았잖니. 네. 이제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은사님이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이제 괜찮아. 정말이요? 응. 이제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편지. 네. 서윤이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프지 마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달 후 은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사라졌습니다. 정신도 맑아지셨습니다. 다시 책을 읽으셨습니다. 산책도 하셨습니다. 예전의 은사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은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아야,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 정말 고맙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나를 구했어. 은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노인 학대 전문 변호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사님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저희는 무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학대당하는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은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강연을 하셨습니다. 노인 학대, 침묵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은사님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도윤 씨와 서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십니다. 유민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노인 학대 사건 상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노인 학대 전문 변호사 김진아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노트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은사님을 구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정의는 이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50만 팔로워 국민 며느리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시어머니 학대와 10억 원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SNS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세요.